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 관련해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의 HLB 관련 기사 보면요.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 언제쯤? 일주일 후에 보건부에서 윤리위원회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 추가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이제 나노젠이 정부에다가 이제 나노코박스 승인 요청 이 부분 기사가 또 이제 국내 언론에서 나왔는데 판민진 총리에게 개발 중인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그 이전에 뭐 저기 6월 달에도 이런 기사.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같으면 이제 보건부 당국에다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요런 기사들이 좀 나온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윤리위원회가 이제 일주일 있다 열린다 뭐 이런 어떤 프로세스상의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가 이제 내년도 합병기일 1월 1일에 이제 그 FA와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업체로 이제 작년에도 보면 이 FA가 실적 자체가요 나쁘지가 않아요. 작년에 매출이 이제 619억에 영업이익 151억에 당기순이익이 120억. 올해도 지금 이제 8월 기준으로 이미 이제 작년 매출액을 한 50%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927억 정도. 자, 이런 부분들은 이 영업 구조를 보시게 되면 FA가 이 알코올 수압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60%, 검체 채취용 거구에서 대규모 실적이 나오고 있다. FA 또 면봉이 미 FDA로부터 인정받아가 미국뿐만 아니라 이 PCR 검사 등이 이제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면봉이 주 거래처가 이 에보트를 비롯해서 SD 바이오센스 이런 미국향 고정적인 이제 그 납품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 HLB가 개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안 좋지 않습니까? 작년도 기준 보면 99억 영업 손실, 올해도 지금 3분기까지 157억이니까 HLB가 본래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어서 개별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누적되면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자 HLB가 내년부터는 이 FA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가세에서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HLB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로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을 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로열티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신규 파이프라인에 들어왔던 이제 난소암 치료제 아필리아 관련되는 부분 유럽 시판 이런 것들이 가세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HLB의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뭐 견조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FA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M&A 형태를 통해서 HLB 전체 이제 그룹 사원에서의 어떤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HLB 테라피틱스죠. 이제 9일 되면 이제 G3BNT에서 완변 이제 사명이 이제 HLB 테라피틱스로 시장에서 좀 바뀔 건데요. 여기 이제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년 이제 1월, 2월에 프리 BLA 미팅 시청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오늘도 G3BNT가 한 9%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좀 주도했다. 그리고 G3BNT는 이미 이제 바닥 가격 만 원대 이하까지 갔다가 좀 반등을 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가격 메리트는 여전히 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리보세륨 위주의 어떤 HLB 입장에서의 어떤 파이프라인 다양화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캐시카우의 어떤 역할들이 이제 이전과 좀 달라진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어떤 이슈는 분명히 뭐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장 이후에는 계속 이제 나노젠 관련되는 어떤 기사들로 혼조세 등락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HLB는 한 50원 정도 올랐죠. 넥스트 사이언스는 50원 정도 빠지고 나머지는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오전장에 좀 이제 주가의 어떤 등락들이 나오다가 시장과 더불어서 이제 오후에는 이제 G3BNT 관련되는 부분 상승 흐름들이 이제 뭐 계속 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베트남 현지 이제 기사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VNJ 이코노미가 이제
뭐 베트남 언론에서는 나름 이제 좀 통찰력 있게 좀 다루는 부분인데요. 예, 자체 백신에 관련해서 통찰력과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3차 이제 추가 접종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1, 2차 말고 추가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소아라든지 유아 쪽에 이제 자국의 어떤 백신 이 부분들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이 부분들, 이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구두선에만 이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관련되는 이슈와 추가 백신 접종 관련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순히 나노코박스뿐만 아니라 향후에 나오는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코박스는 아직 대기 중이다. 그리고 이제 11월 21일에 이 과학기술부 공식 서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추가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9월 초에 나왔던 보호 효능에 조금 미흡한 어떤 데이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보호 효능을 어, 드러낼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 관련되는 부분에 관계된 걸로 지금 현지 언론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진행되는 윤리위원회 관련된 어떤 기대감은 있는 상태인데 주가에서는 이제 크게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12월 달에 제일 중요하다. 이때 여부가 이제 가장 이제 좀 중요한 어떤 상황이고 이 타이밍이 놓치면 사실 이제 뭐 긴급 사용 승인 이런 거보다 조금 있으면 모니터링이 끝나기 때문에요. 이제 정식 사용 승인으로 가야 되는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 마지막 이 기회가 상당히 좀 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긴급 사용 승인으로서 의미를 좀 나오려면. 그래서 나노코박스 이후에 나머지 이제 코비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이제 그 감염이 안 된 백신을 안 맞은 이런 지원자의 어떤 4천 명을 찾지 못해서 지금 임상 삼상이 좀 중단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백신을 기접종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제 백신의 효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추가 접종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접종이 6개월 동안만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자면 6개월에는 보고가 거의 없다. 그래서 보호 효능 기존의 어떤 백신의 보호 효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뭐 스웨덴 연구에서 가져온 연구팀 관련되는 부분은 접종 9개월에 치료 후에 입원한 사람들의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감염염에 대한 영향을 뭐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사용된 게 화이자의 mRNA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되는 2회 접종한 사람들에게 뭐 해서 올해 1월 달부터 10월 4일까지 이 정상 감염이 중증 사례를 수집을 해보니까요, 이 백신의 효과가 이제 남성하고 노인의 경우에는 이 빨리 약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뭐 한 달 사이에는 한 89% 부분이 있다가 이제 181일째 보면 상당히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정도 되면 이런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접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남성이라든지 고령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뭐 3차 추가 접종 관련되는 부분에 뭐 추진하고 있고 접종 시기 관련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학적 현실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은 나노코박스에서 이제 나노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3차 추가 접종에 중요한 게 이제 안전성, 면역원성, 보호 효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품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안전성, 면역원성, 그다음에 보호 효능에 관련되는 이전에 어떤 유추할 수 있는 부분과 최근에 좀 이제 이 부분까지 보호 효능의 직접적인 어떤 데이터까지 좀 같다고 볼 걸로 본다면 상당히 이제 회사에서는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백신 효과가 이제 감소하고 예방 접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이제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하는데 이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관점들을 상당히 베트남 현지에서도 조금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11월 달에 나왔던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을 제출하고 보고서를 지금 내어서 윤리위원회가 진행된다면 이 최종적인 어떤 총책을 맡고 있는 판민지 총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이 가학과 안전과 효과와 절차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거의 이제 뭐 만족한 상태에서 이번에 회의가 개최되는 걸로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2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이제 3차 추가 접종에는 이 나노코박스가 사용될 가능성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윤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상당히 뭐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판민지 총리가 그동안 계속 했던 부분들이 뭐 좋은 결과의 흐름으로 이번 회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 좀 해드리면요. 자, HLB는 그런 어떤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의 흐름에서는 크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시장 대비해서도 바이오주들이 오늘은 좀 강세 흐름의 바닥권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온 편이었는데요. 자, HLB는 그간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하면서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4거래 연속으로 좀 이제 줄었고 기관들과 개인들은 어제에 이어서 좀 매수가 되었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은 어제 그 다음에 금요일 비해서는 좀 주는 어떤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주가의 흐름은 나오지는 않았죠. 시간에도 뭐 지금 흐름이 없었고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양봉을 어제 제끼고 오늘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지금 이제 좁아져 있는 이제 밴드 폭을 본다면 어떤 방향성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상방이 갈 수 있고 이제 하방도 갈 수 있는데 자 상방이 가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밴드 폭을 좁혔을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데 그 방향이 결국 이제 베트남의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방향을 결정할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4만 원대 라인을 어떻게 좀 만들어내면서 4만 5천 원, 그 다음에 5만 원대 라인 이런 부분의 어떤 흐름들이 12월 달에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베트남 현재 소식과 더불어서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G3BNT가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5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내년 초 1, 2월에 프리비LA 관련되는 재료로 좀 흐름이 좀 나왔고 최근에 이제 넥스사이언스가 그나마 좀 올라갔다가 어제 좀 빠졌다가 오늘 뭐 약보합세 흐름입니다. 여기도 나름 이제 수급은 이쪽이 좀 나쁘진 않죠.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나오는데 HLB 관련해서 뭐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 같은 부분은 거의 이제 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윤리위원회 결과의 부분을 일주일 내에 이제 있는 부분들 여기를 계속 이제 주목하시면서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베트남 현지 소식이 변화가 있으면 빠르게 또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